유태인식 교육의 핵심은 질문이라 보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99% 유태인의 학습법의 본질은 입니다. 이게 20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어서 노벨상, 세계적 재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다 빠뜨리고 토론하는 것만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박사님,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서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서사란 말이 그 뉘앙스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이제 이야기, 서사, 네. 그리고 나레이티브. 브레인 과학에서 최근에 이쪽을 많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들은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나레이티브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나레이티브라는 말의 가장 근접한 말은 자전적 회상이에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뭐라 생각하느냐, 그걸 흔히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그 정체성이 구성하는 게 혼자 끊임없이 하는 나레이티브예요. 나는 누군데, 나는 뭘 원하는데. 나레이티브는 한 개인의 서사이기도 하지만은 공유된 나레이티브는 그 민족의 역사가 돼요. 그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6.25, 그 다음 민주화 했던 각각 나레이티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화 영웅, 예, 그 다음 민주화 영웅들 있잖아요. 그 나레이티브가 있는 시스템에는 영웅이 출연해요. 영웅이 민중들을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독자적인 리드하는 영웅들이 끊임없이 창의성을 발휘할 때 그 시스템은 계속 어려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데 창조적 그 소수의 나레이티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에 안주를 해버릴 동안에는 내부적 붕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나레이티브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잖아요. 개개인의 나레이티브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나레이티브를 셀프라 그래요.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개개인의 나레이티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벌어갖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걸 나레이티브로 삼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관점을 제가 많이 봐요. 나레이티브를. 그런 관점에서 지난 거의 3000년 동안 인류 문화의 역사는 오직 단 두 개의 나레이티브밖에 없지 않느냐. 두 개는 뭐죠? 바로 그리스적 나레이티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게 이런 나레이티브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서사를 갖고 있죠? 간단해요. 유태인들이 인류 전체 인구에 비해서 뭐 0.2%가 3% 얼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400대 재벌 중에 뭐 20%가 유태인입니다. 또 그것보다 노벨상 받은 노벨 물리학 특히 받은 사람의 뭐 거의 한 뭐 4분의 1인가 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유태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유태인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 줄 알아요? 대략.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100년쯤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브라함의 실존 인물을 봐도 돼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해갖고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을 쭉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전체 나레이티브가 인류 역사에서 학습 관점에서는 놀라운 하나의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 사회에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식 학습법. 자,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 학습법이 뭐라 생각해요? 유대인의 학습법은 탈무르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고 찾아나가는 과정, 금융 지식을 시작해주는 방법 이런 건가요? 질문하고 토론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이쪽을 최근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 측면에서 왜곡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유태인식 교육은 인터넷에 우리나라 말로 된 자료는 90%가 질문하고 응답이에요. 질문을 엄청 강조를 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집트 큰 피라미드 있잖아요. 에집트라는 나라가 이만하다면 어디쯤 있겠어요? 피라미드의 위치요? 위치 대략. 야, 보통 중간 같은 데 끝에 있을 것 같아요. 대략 90%는 저쯤이라. 그렇죠, 맞죠? 대략. 깨갱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어요. 어디 있냐면 요거 있었어요. 카이로 부근에 있어요. 처음 듣죠? 바로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유태인식 교육의 핵심은 질문이라 보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유태인의 지난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그 학습법이 뭐냐면요. 5살부터 10살까지 5년 동안 하는 학습법이 뭔지 알아요? 토라 5경을 깡그리 암기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99% 유태인의 학습법의 본질은 암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한다는 이 암기는 생각한다, 말한다, 이해한다, 기억한다 다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낭송을 해야 돼요. 유태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100번 낭송하는 것보다 101번 낭송한 사람이 이긴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5살부터 10살까지는 그 어린애들이 막 소리 질러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딱 배운 게 완전히 평생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10살부터 13살까지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학습의 집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하브루트라 해갖고 질문 상대를 한 명 만들어갖고 5년 동안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생활에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암기한 걸 테스트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아는 척하고 그게 내가 틀렸다. 그 다음에 논증해봐라. 뭐다 이렇게 기억했다.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살부터 18살까지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연구의 집이라 그래요. 연구의 집. 예. 이 세 단계 중에 5살부터 10살까지는 모든 유태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섬찟합니다. 50, 60이 돼도 이걸 해요. 할아버지가 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해요. 심지어 20대가 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20대 유태인 병사가 탱크 옆에서 토라경을 암송해요. 그런 사진 본 적 있나요? 그런 자료는 유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테플린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유태인들은 띠를 감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 오경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암송을 하게끔 한 거예요. 낭송을. 오케이? 그래서 이게 20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여수 노벨상 세계적 재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다 빠뜨리고 토론학만 보여주느냐 이거요. 저는 토론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조차도 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기본으로 앞에 철저하게 토라 5경을 5살부터 10살까지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전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핵심적인 자료가 우리 사회에 유포가 안 되느냐?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창의 교육하면서 바로 암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암기는 구식이고 창의와 반대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학자도 이걸 전면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꼰대가 돼요. 이 구조가 내가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걸 뭐 알았던 게 아니고 브레인을 공부하면서부터 핵심은 기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쓸 때 이 책이 분자식이 300개 넘지만은 이걸 내가 다 암기를 했어요. 웬만한 생화학자 아니고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1년 반 만에 책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딱 그 관문을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 머릿속에는 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호작용이 DNA, RNA 다 분자식으로 그냥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 그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 분자식을 암기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름다운 시를 암기를 안 한다면 그거에 묻어있는 정서는 내가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시적 모티브를 암기 안 하는데 어떻게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예수가 가장 잘했던 게 짧은 비유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토라경이든 구약 성경 이런 것도 초기에는 암송을 하려면 그게 릴릭, 운문 형태가 돼야 돼요. 운문 형태는 노래에 가까운 거예요. 리듬을 갖게 되고 정서를 건드리게 돼요. 그 정서적 반응은 평생 가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은 악교풀입니다. 이 악교풀이 없으면 지식이 밀가루처럼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걸 엉겨붙는 정서적 스토리, 그걸 서사라 그래요. 그 서사를 들으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들으면 자기 스스로 보면 한탄을 하게 되고 한민족이 바빌론 유수 같은 사건을 겪고 나면 한민족이 집단적으로 한탄을 하면서 돌아갈 고국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브레인 과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후예입니다. 후예.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재하고 미래의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중독된 종이에요. 근데 미래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상상은 감정이 묻지 않아요. 정서 반응이 묻지 않아요. 근데 후회는 반드시 감정이 묻게 돼요. 그 다음에 회상을 통해서, 회상은 과거잖아요. 과거의 회상을 지금 하잖아요. 그럼 과거하고 지금 사이에 직선이 연결되잖아요. 그 직선을 연장하면 미래가 돼요. 그런 의미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걸 해서 인류 문화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나레이티브는 뭐죠? 바빌론 유수라는 민족의 극단적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위대한 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그 사람의 나레이티브를 바꿀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후회를 많이 하면 그 실패는 반복을 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상상보다 과거 회상을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회상 중에서 실패를 반성하는 회상을 후회라 그래요. 그 후회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을 앞으로는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후회는 위대한 새로운 나레이티브를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우리가 6.25라는 참혹한 동족 산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회의 나레이티브가 그걸 피해가려고 38선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발전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한 배경 속에는 그 강한 민족 상잔의 후회의 나레이티브가 작동했다 보는 거예요. 후회는 집단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후회를 하면 나레이티브가 바뀌어요.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어가 조금 뭐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간단히 임기응변 같은 거예요. 적극적 해결법을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그 사실은 우리 브레인이 뭐 굉장히 고급적 기능을 한다 이러지만은 저는 거의 7, 80%는 적극적 임시 변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휴리스틱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구체적 예를 들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로 작동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당신의 상황, 당신의 궁금함을 빨리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또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전체 배경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가급적이면 정답이 있는 쪽으로 가정하는 게 유리해요. 일단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쪽으로 해버리면 우리 브레인이 영악하기 때문에 스탑해버려요. 접근을 안 해버려요. 맞죠? 불가능한데 왜 해? 근데 정답이 있다 하면 일단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기자 피라밋이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 예잖아요. 그랬더니 요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요거 있는데 카이로 부근에 있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구멍이 난 게 알아요.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어디다 비유했나 하면 이거하고 유사한 패턴을 찾게 돼요. 그래서 창의성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의적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유사성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야 돼요. 번개하고 자석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유사성이 없잖아요. 근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석하고 번개 전기하고를 결합했더니 빛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모든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석하고 번개가 완전히 다른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통합해보면 하나의 방정식 속에 딱 두 개가 결합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질량하고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E 이퀄 MC적으로 결합해버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이 각 강의를 거의 한 30년쯤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내가 항상 놀라우는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는가? 나는 매 순간 놀라워하는데 60대 중반의 남자가 박사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또 책을 봤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매일 놀라워하는데 왜 내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은 왜 놀라워하지 않는가에 나는 놀라워해요. 우리가 보통 그 책 제목도 화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화이라는 게 중고등학교 때 학습했는 거는 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화이 교육이었어요. 그걸 뒤집어 봐야 돼요. 화이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what이에요. what. 화이보다 중요한 거는 what이에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먼저 하는 게 what이에요. 자, 이 책을 봅시다. 이런 책을 보면 뭐 화이가 나와요, what이 나와요. 뭐야? 이거 무슨 책이야? 뭐 이런 게 있어. what 앞에 뭐가 붙는 줄 알아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야? 이 현상이 도대체 뭐야? 이게 먼저 우리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what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놀란 반응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본인이 더 많이 놀라워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는가에 내가 놀라워해요. 왜 그러냐는 봤더니 오히려 뭘 잘하냐면 따져 묻기를 잘해요. 그게 맞니? 어쩌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 쓰잘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what?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뭐야?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랄까 그 정면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5살부터 이게 뭐고 따져 묻겠어요? 내가 동영상 보면 걔들이 그냥 놀라워해요. 그럼 왔어 세계야. 뭘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화이를 묻지 않아요.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압도적으로 what? 그거예요. 인간을 바꾸는 것은 화이가 아니고 what이에요. 예수가 무슨 뭐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따져 묻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놀라워하죠. 그때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져요. 이 나레티브 본질은 화이가 아니고 구약을 처음부터 딱 분해해 보면요. what의 나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든 모든 게 뿌리는 화이가 아니고 무엇입니다. 화이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오늘은 뇌과학을 연구하신 박문호 박사님을 모시고 신비한 브레인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